당연히 법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확인하면 당연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아예 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냐?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 발의청의 이우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멸시효에 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난 뒤 변제기가 있는데 변제기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받으려는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소멸됩니다. 그게 소멸시효를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에 또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돈을 안 줘도 되는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크게 분류할 수 있다면, 쉽게 예를 들어서 공사를 완료하고 물건을 갖다 이도해 준 후에 공사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공사 대금을 일정 기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물건을 갖다가 사고 팔고 했을 경우에 물건을 팔았는데 물품 대금을 바로 못 받았어요. 그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 그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소멸시효 문제입니다. 전문적인 법률용 격언으로는 권리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내용이 정확하게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자신이 물건을 팔거나 공사를 완료해주고 했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일정 기간 내에 그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그 기간을 몰라서 하거나 아니면 친부명예상 이렇게 받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돈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10월 지났다, 나 줄 의무가 없다, 통상적으로 많습니다. 소송기간 소송할 때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소멸시효의 전반적인 관한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멸시효는 재판으로 갔을 경우에 항변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민사소송은 그 직권주의가 아니라 그 당사자주의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된 사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항변을 하게 되면 당연히 법원에서는 소멸시효 완성돼서 확인하면 당연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아예 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냐,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알았지만은 그 상대방한테 주기적으로 계속 돈을 달라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이 그래 줄게, 언제까지 줄게, 이렇게 시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갖다가 소멸시효의 시효이익 포기라 그러는데, 문서나 녹취나 문자로 남아있게 되면 소멸시효 이익을 네가 포기했다, 법에서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규정해 나와서 이렇게 입증이 됐을 경우에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그게 이제 크게 민사채권, 상사채권, 즉 민사채권은 친구나 지인, 일반 개인들 간에 돈을 빌려주고 했을 때는 민사채권이라고 하고, 이러한 민사채권은 10년입니다. 차용증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돈을 갚아라, 변제기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변제기 날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개인들 간의 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상사채권, 즉 상인 간의 거래,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두고 하거나 아니면 실제 상인처럼 거래하는 경우에는 5년이 소멸시효가 걸린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10년, 5년을 알고 있는데 더 빨리 권리를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단기 소멸시효를 하는데 짧게는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완전 소멸되는 경우가 있고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했던 물품 대금 그리고 공사 대금, 이게 대표적으로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서는 아무리 달라고 해봐야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됐는데 줄 이유 없다, 그렇게 항변해버리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의 단계에서 대표적인 게 식당에 밥 먹고 해서 밥값이라든가 숙박료 이런 것들은 1년의 단계 소멸시효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걸 갖다가 중단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지나온 시간들, 만약에 공사대금 채권이 3년인데 내가 2년 7개월째 가압류 이런 걸 중단시켰다, 그러면 2년 7개월이 지난 그 소멸시효는 전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풀린 날부터 다시 3년이 지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을 시키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막을 수 있고, 이렇게 소멸시효의 중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 증명 또는 상대방한테 직접 전화해서 아니면 편지로, 우편으로 전화해서 문자로 돈 달라 이렇게 청구라 그러는데, 이렇게 청구를 하거나 또는 잘 아시는 가압류, 가처분, 소송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나 전화로 돈을 달라, 언제까지 달라 보채거나, 당연히 이제 채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작거나 또는 야간이라는 건 보통 8시 이후를 말합니다. 야간에 문자를 보내서 독촉을 하거나 계속해서, 아니면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식이나 형제한테 달라고 하는 것도 위법이고, 돈을 달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전부 다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돈을 받지도 못하고 돈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본인이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독촉, 청구를 할 때도 이런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채권 추심법이 생긴 이후로는 개인 감정을 앞세워서 보냈을 경우에는 처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적법하게 돈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법무부 발월정의 이우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